지금 이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물리적인 전쟁 이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폭탄이 오가고 스파이가 오가고 정보를 캐내고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 때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는 일본이 이득을 봤죠.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이 이득을 봤고요. 이렇게 이득을 본 나라는 강대국이 되었죠. 물리전쟁뿐만 아니라 금융전쟁, 화폐전쟁, 기술전쟁, 인터넷 전쟁, 지금은 반도체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 전쟁을 잘 이용하면 그 전쟁을 잘 이해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바로 이 투자자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이 시스템 반도체 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업체 중에 국내 업체 중에 실적, 밸류, 저평가, 이런 기준, 저의 기준으로 상위 7개 종목을 또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이 반도체는 크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여기 플러스 뭐 기타 메모리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전쟁 하는 그 말은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 전쟁입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많이 들어보셨죠? 좀 생소하신 분들은 뉴스를 보면은 삼성이 반도체 1위라고는 들었는데,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삼성이 아직 멀었다, 뭐 대만이 1등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전체적인 이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약 70%,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 시스템 반도체, 기타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시키면 전체 시장의 50%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기타 메모리는 15%고요. 기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시장의 30%를 차지를 합니다. 자, 이 30%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렇게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더 큰 시장, 70%의 시장에서 1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는 무엇인가? 사람으로 치면은 두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나 요즘 인공지능이나 스마트폰에 있는 AP 칩이나 자율주행차를 전체를 컨트롤하는 칩이나, 이렇게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매우 복잡하죠. 순간적으로 엄청난 상황들을 읽어내고 바로바로 연산을 하고 한 번에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일을 단 몇 초 만에 해내는 능력, 그 두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시스템 반도체다.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 저장의 기능입니다. 연산이 없다는 거죠. 단순 저장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기술력을 덜 요구되는 산업이 됩니다. 반도체 1등이다 이런 좋은 뉴스만 국민들에게 배포가 되다 보니까 소위 이제 국뽕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다. 하지만 기술력을 덜 요구하고 30% 시장에서 1등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기술 패권의 격전지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팹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온다, 그죠? 팹리스, 그 다음에 파운드리, 이렇게 두 개를 나뉩니다. 이 팹리스는 디자인, 그러니까 설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조그만 반도체 안에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어떤 공학으로 어떻게 촘촘히 넣으면은 엄청난 연산을 하는 반도체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죠. 이 팹리스 회사들은 제조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설계만 하는 것이죠. 이 팹리스 시장에서 절대적인 강자는 미국입니다. 팹리스 시장의 6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텔, AMD 이런 회사들이죠. 2위는 대만이 21%를 차지를 하고 있고, 3위는 중국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도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중국을 때리냐? 15% 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10년 전에도 60%의 점유율을 가졌고 대만은 10년 전에도 20%의 점유율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10년 전에 3%, 5%도 안 되는 점유율인데 15%까지 점유율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작을지 몰라도 성장률만큼은 중국이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팹리스에서 한국은 1.5%, 존재감이 사실 없습니다. 일본은 1.2%. 일본 이겨서 좋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미비한 수준이. 그러면 이 팹리스 쪽으로도 당연히 투자를 하고 중국, 대만, 미국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자본이 들고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파운드리 부분입니다. 제조 부분이죠. 여기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찍어내는 거고 그 1위가 바로 대만, 그 유명한 TSMC라는 것이죠. 전 세계 60%의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대만이 지금 성장률이 엄청나게 치고 오르고 솔직히 말해서 약간 한 수 아래로 보기도 했는데 지금 이 성장세로 가다 보면은 5년 뒤에 한국 GDP를 따라잡을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은 2위 한국 14%, 절대적인 수치는 않지만 그래도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퍼센테이지를 14에서 17, 18, 20으로 끌어올리고 30, 40으로 더 끌어올릴 때는 이 대만에 있는 TSMC 수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삼성이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이재용 회장이 구치소에서 풀려났잖아요. 그죠? 물론 도덕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윤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한국이 구군이 달린 상태입니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 기술력을 더 확보하지 못하고 점유율이 더 낮아진다면 우리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점유율을 더 끌어올려야 지금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는 분들은 반도체 그건 뭐라고 먹는 거니? 삶아 먹니? 쌈싸 먹니? 하겠지만 앞으로의 모든 기술적인 산업은 이 반도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우주 산업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인공지능, AI 이 모든 것이 이 반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쟁터가 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렇게 반도체를 들고 있으면서 강조를 하는 모습, 지금 전쟁 중인 겁니다. 당연히 대장은 국내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그리고 대형주니까 패스를 하고요. 거기 들어가는 장비, 재료 이런 것을 함께 협력을 하는 중소 중견기업 중에 실적, 밸류, 저평가 이런 기준으로 7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실적 성장세가 작년 15%, 17%, 17%, 7% 성장 예상이 되고 있고 ROE는 21%가 넘습니다. 크게 보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 절대적인 목표가는 될 수는 없고요. 적정 주가를 판단을 했을 때 한 75,000원에서 8만원 사이 정도, 이렇게 참고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LB 세미콘입니다. 역시 성장률이 15%, 26%, 영업이익은 29%, 59%,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13,550원인데 참고할 수 있는 목표 주가는 25,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윙입니다. 역시 34%, 28%, 영업이익 54%, 41%, 참고 정도만 해볼 수 있는 목표 주가는 8만원 근방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6,000원이니까 엄청나게 목표 주가가 높죠. 그죠? 그만큼 저평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저평가가 더 심하다는 겁니다. 다음 한미 반도체 역시 49%, 15%, 10%, 영업이익 76%, 19%, 14%, 이미 많이 좀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또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초를 알고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분할 매수라든지 이평선 매집이라든지, 자, 기초 없는 분들은 기초부터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참고 정도 할 수 있는 목표 주가는 65,000원 근방. 다음 테스나입니다. 지금 주봉상에 60선을 받고 잘 이렇게 가고 있죠. 역시 매출 47%, 46%, 23%, 영업이익 51%, 82%, 20%. 참고 정도 할 수 있는 목표 주가는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넷패스입니다. 장기간 횡보담에 돌파해주고 또 지금 조정을 잘 받아주고 있죠. 60선 근방에서 20%, 40%,
영업이익 흑자 전환, 그 다음에 1200%, 56%. 참고 정도 할 수 있는 목표 주가는 10만원 전후반 정도. 역시 지금 37,000원인데 차이가 크죠. 다음 마지막 PSK입니다. 매출액 28%, 21%, 영업이익 120%, 30%. 참고 정도 할 수 있는 목표 주가 역시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 정도. 이렇게 실적 성장이 되고 있고 저평가 구간에 있는 7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더 공부도 해보고 투자를 결정을 하겠다면은 항상 기초와 기본으로 분산 투자, 일정 비중을 넘지 않는 투자, 일정한 투자,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이런 것들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7개 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좋은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론, LB루셈, SNS텍, 시그네틱스, DI, SF 반도체, AD칩스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넣고 하면 끝도 없겠다 해가지고 7개로 딱 자른 거고요. 다른 것도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또 공부하셔도 되고, 또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쪽으로는 장비, 재료, 또 다른 섹터가 있거든요. 반도체 재료 쪽에서 저평가, 반도체 장비 쪽에서 정평가, 이런 식으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